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요것은 노비통, 이것은 산삼진 99. 예. 강성범 TV의 든든한 후원자 산삼진 99가요 가정의 달을 맞아갖고 어금니 꽉 깨물고 물량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선물하려면요 기왕이면 제대로 된 걸 합리적인 가격에 드리는 것이 좋겠죠. 인터넷에 뭐 산삼음료 쳐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있죠. 대부분 이름은 산삼인데 함유량 보면 1%, 0.3% 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산삼에다가 여러 가지 좋은 건 다 넣은 것이니까요. 그러나 산삼진 99는요 99% 산양삼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산삼 배양근 음료도 엄청 많죠. 이것은 산삼을 사다가 통에 넣고서 이렇게 키운 것입니다. 뭐 그것도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몸에 좋지요. 근데 산삼진 99는요 산양삼 20뿌리로 이 한 박스를 만들어냅니다. 거기다가 그 배송 메시지에다가요 강상범 TV 이렇게 적어주시면은요 1+1 한 박스를 더 드립니다. 그래서 홍삼 가격에 산삼 선물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부모님께 가격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엄마 아빠도 산삼 좀 드셔봐야지. 이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검색창에 산삼진 99 1688-3323 1688-3323이다.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윤희숙 의원님 낄끼 빠빠 좀 해주세요. 며칠 동안요 이재명 지사하고 윤희숙 의원이 SNS로 티키타카를 했죠. 더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며칠 동안 참 재미졌습니다. 이 재밌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일단 뭐 흐름대로 한번 짧게 알려드릴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요 4월 25일 아침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목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비례 벌금제. 요거 내용을 보면은요 세금이나 연금 같은 것은 재산과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데 벌금 똑같이 부과를 하고 있다. 그러니 벌금도 차등을 두자. 이런 얘기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은 있지만요. 찬성합니다. 단 저소득층의 벌금이 줄어든다. 요 가정 하에서 말이죠. 벌금형의 목적이라는 것이요. 아따 다시는 잘못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지요. 근데요 수백억 재산가한테 5만원 이렇게 때려버리면은요 콧방구 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루에 5만원 버는 사람한테 이렇게 때려버리면 하루 동안 일하기 싫게 만드는 액수가 되겠지요. 그러고 차등을 둔다고 하지만요 재벌급이 아닌 이상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갖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시행을 하면 되고 아니면 우리끼리 좋은 추억이다 이렇게 간직을 하면 되겠지요. 근데 갑자기 만능 박사 윤희숙 의원이 참전을 하십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라 라면서 말이죠. 핀란드는 소득 기준으로 벌금을 매기는데 왜 재산비례 벌금제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지요. 그러자 이재명 지사가 또 가만히 안 있죠. 8시간 만에 반박을 합니다. 요약을 하면은요 재산비례 벌금제는 일단 붙여놓은 명칭이고 그 안의 의미가 재산과 소득별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 단어만 갖고 사람을 거짓말쟁이를 만드십니까? 윤희숙 의원이 악의적으로 그랬을 거라고 믿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악의적으로 그런 거 맞죠? 거짓말 이렇게 박아놓으면 수구 언론들이 자기 편 언론들이 받아쓰기 너무너무 좋고 자기 이름 알리기도 좋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요 이렇게 하면서 추미애 전 장관 물어뜯어갖고 레벨 올리기 작업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자기 책임 늘리기에 이재명 지사만한 상대가 없을 테니까요. 멈출 리가 없죠.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받아주니까 바로 또 날려버리죠. 다음날 아침 일찍 올립니다. 아니야! 예? 재산비례 벌금제는 재산에 부과하는 거야. 당신이 재산이라고 했잖아. 내 말 맞아? 여러분 이 정부 보셨죠? 이재명 지사도 보셨죠? 재산 많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때려붙여갖고 다 망하게 재산 많은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정부가 이 정부입니다. 이렇게 쭉 써놔요. 처음에는 검토해 볼 만한 제도이다 라고 하더니
자기 지지자들한테 가서 안기죠. 저는요 벌금 내리는 거 반대해요 라고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그러자 3시간 후에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알았어요. 예, 내가 잘못했어요. 알았어. 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은 명칭이 그러면 그 공정벌금은 어때요? 명칭은 뭐든 좋은 걸로 그쪽에서 붙이세요. 다 좋습니다. 전 국민의힘에서 동의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입니다 라고 하지요. 윤희숙 의원이 검토해 볼 만한 주장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받아주니까 아주 막 신이 났죠. 우리 윤희숙 의원님. 발끈하는 척을 하십니다. 내가 언제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반대한다니까 라고 하면서 이상한 논리를 또 갖다 붙여요. 선별 복지는 반대한다고 하면서 왜 선별 벌금은 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러면 수도세나 전기세도 재산에 따라 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죠. 이게 뭔 소리일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벌금의 목적은요, 똑같은 잘못을 다시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각자의 경제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금액을 부과하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가 수도와 전기를 왜 갖다 붙일까요? 이거요, 선동하는 것이죠. 종부세로 이 적폐 기득권 세력들이 겁주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부과 대상이 4%도 안 되는데 전부 다 세금 폭탄 맞을 것까지 선동을 하면서 겁을 줬죠. 조딱선이들하고 포털들이 열심히 도왔고요. 자, 이제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윤희숙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재명 지사한테 그랬죠. 선별 복지는 반대를 하면서 왜 선별 벌금은 찬성을 하느냐라고 하셨죠. 그러면 윤 의원님은요, 선별 복지에 찬성을 하면서 선별 벌금은 왜 반대를 하십니까? 똑같은 논리잖아요. 자기 논리로 자기 뺨을 이렇게 쳐버리시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고 명칭을 재산비례 벌금제로 했다고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 본인이 저는 임차인입니다 하면서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그것도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실상은 다주택자였다가 의원하면서 한 채를 팔았지만 아직도 본인 집은 임대를 주고 있으면서 저는 임차인입니다 라고 하셨으니 의원님도 거짓말쟁이죠. 자신과 상대방을 다른 잣대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럴 수 있는 경우는 있죠. 본인이 적폐 기득권 세력이라면은요. 구독. 윤희숙 의원님은요, 뭐 맞는 얘기도 자주 하십니다. 자기 전문 분야에 한해서는요. 근데요, 요즘 보면은 자기도 잘 모르는 분야에까지 모두 그냥 본인이 전문가인 것 마냥 여기저기 다 끼어들어가지고 훈수도 주다가 민망한 경우를 당하시죠. 뭔 뽕을 맞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지전능한 척 하시다가 자기 편한테도 욕을 먹어요. 물론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적폐 언론과 포털들이 관리를 해주니까요, 묻어줘 버리니까요. 정부가 코로나 검사 수를 조정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겁주며 속이고 있다. 이거 인터넷에 클릭 몇 번만 해보면 다 검사 수하고 뭐 확진자 수 다 나와 있는 것인데 그거 안 보고서 얘기했다가 민망한 꼴을 당했죠. 아주 바보가 됐었죠. 그러나 언론들과 포털들이 다 묻어줬죠. 이 말도 했습니다. 정은경 청장한테 논문 썼다고. 논문을 써? 지금 이 시국에 논문 쓸 시간이 있어? 이렇게 막 들이댔죠. 근데요, 그 논문은요,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기 전에 써놨던 것이었죠. 물론 이렇게 헛발질한 것도 언론과 포털에는 안 보입니다. 참 정치 편하게 하시죠. 아차, 같은 당 김웅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책 쓰신다고 합디다. 검사내전 이후에 뭐 의원 내전 이렇게 쓴다고 해요. 그런데요, 김웅 의원이 지금 의원 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발의한 법안이 단 하나가 없죠. 그러면서 나는 뭐 제대로 된 법안을 내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 놓고 1년 동안 하나도 안 내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일이 입법 행위인데 그걸 왜 안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윤희숙 의원님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똑같은 논리로 김웅 의원한테 책 쓸 시간은 있냐? 이렇게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친하시다면서요. 또 가덕도 공항을 씹으면서요,
거기 만들어봐야 고추나 말리겠다 이 얘기했다가 여기저기서 두드러 맞았죠. 서울 사람 아니면 사람 취급도 안 한다고. 같은 편 뭐 저기 보수 신문에서도 막 씹혔죠. 좋아요. 이것도 웃겼죠. 작년 수능 문제에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을 문제로 냈다고 수능에서도 정부 찬양을 했다라고 조롱을 했는데요. 그 연설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설문이었죠. 근데 사과 안 해요. 그냥 뭉개입니다. 그래도 돼요. 왜? 관리 대상이니까. 뭘 하든 포장 기가 막히게 해주니까 언론과 포털이 다 묻어주니까 정말로 가래 끌어불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건 하면 안 됐었는데 전태일 열사를 팔아먹었어요. 근로자들 일하는 시간을 줄이자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끼 양반아, 할 얘기가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적폐 기득권 세력이 키우는 분이라지만 스스로 인간적으로 자제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감히 누구를 갖다가 거기다 갖다 붙입니까? 이런 헛발질들을 만약에 민주당의 누군가가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사라졌을 거예요. 가루가 돼서 먼지가 되어 없어졌을 겁니다. 저는요 이재명 지사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하고 상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자꾸 말리는 거예요. 그러고 얘기해서 이기면 뭐합니까? 논리가 밀리면 자꾸 다른 얘기로 헐뜯기 들어갈 거예요. 이거 반대한다고 입장 딱 바꿨잖아요. 그러면 더 얘기하지 마세요. 뭐 재산 비례 벌금제 반대합니다 했으니까 뭘 더 얘기를 합니까? 더 중요한 건요, 포털과 수구 언론들이요 지사님 편이 아닙니다. 이겨도 지는 걸로 둔갑을 해요. 하지 마세요. 상대하지 마십시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이죠. 근데 윤희숙 의원은 참 안타까운 것이 무슨 헛소리를 해도 어떠한 헛발질을 해도 이분한테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이분은 못 이길 거예요. 누구냐고요? 조수진 의원이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조수진 의원이 조용하네요.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네. 페이스북 한번 볼까요? 예. 아이고, 말은 계속 하고 계시네요. 제목!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수호당! 여전히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마치겠습니다. 칼럼이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식사하십시오.